미스터 선샤인이 처음 이제 드라마 방영을 하고 난 다음에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죠. 군함도에서도 있었고, 저도 군함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군함도는 저도 조금 자문을 했고, 그 자문을 해서 맨 마지막 장면, 나가사키에서 폭발 장면은 유 감독이 그것이더라고. 그러면, 한 교수님 만나서 얘기 듣고서 그거 집어넣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조금 이제 너무 블록버스터식으로 만든 부분이 이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특히 영화를 보고 감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우리가 말로 설명하려면 한참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미지로 보여주니까 놀랍게 보여주는 게, 그 앞부분에서 군함도 노동자들 내 힘든 생활을 보여주는 거, 엘리베이터 타고 쫙 내려가면서 앞부분에 미치지만 너무너무 강렬했어요. 특히 좁은 갱도 안에 성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소년공들 집어넣는데 소년공들이 거기서도 움직이는 게 무슨 거미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착 움직이는 걸 보고 정말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숨이 콱 막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영화로 보여준다는 게 영화의 힘 같은 거 그렇게 느꼈고, 전 군함도가 역사 왜곡 논란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게 참 가슴이 아팠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이제 했냐면, 물론 비판하신 분들 중에 또 이제 군함도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그런 것들, 또 스크린 독점이나 그 비판한 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가 가슴 아팠냐면, 야, 군함도가 실패하면, 유승환 감독이 실패한다면, 앞으로 강제 동원 영화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전 그 지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역사학자로서 조금, 영화는 영화다. 영화니까, 너무 엄격하게 보지 말자. 우리가 다큐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영화로서 봐줘야 한다면서,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너무 이제 탈출곡이 좀 과장된 부분이 좀 그랬지만, 우리가 또 탈출하려고, 목숨 걸고 탈출하려고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우리가 싸우면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복군의 작전 능력이 그 굴 속에까지 들어갈 만큼 컸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중요하게 그분들의 실상을 잘 보여줬고, 친일파 악랄한 것도 잘 보여줬는데, 왜 일본 놈을 공격하지 않고 친일파를 공격했느냐, 그런 거 나온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군함도는 다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랬고. 미스터 선샤인도 역사 왜곡 논란이, 불끈불끈 했어요. 그래서, 중앙일본과 기자가 이제 저한테도 전화해서 인터뷰했고, 기사로도 나갔는데, 영화는, 저도 그게 앞부분이었어요. 몇 회 안 봤는데,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히, 당연히 이제 역사적 사실하고는 안 맞는 거 지적하자면요. 수두룩 빽빽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건강한 것 같은데요. 전 그렇게 특별히, 그러니까, 악의적으로긴 왜곡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하고, 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많이 받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제 확 뒤집혔죠. 특히 이 사진. 이 사진이 맥켄지라는 그 책을 찾아온다고 하고 산 책이 맥켄지라는 사람이 쓴 한국의 비극이에요. 의병들이 이제 패배한 얘기들을 갖고 썼는데, 그 의병들 이 사진을 재현했죠. 이 사진을 여기 이렇게 재현을 해놓으니까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다 숨이 막혔었나 봐요. 이 사진은 웬만한 독립운동 책에 다 나와있죠. 일부에는 의병의 유일한 사진이라고 나왔는데, 유일한 사진은 아니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의병들 잡혀가서 찍은 거, 감옥 가서 찍은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의병이 총 들고 있는 걸로는 거의 유일한 사진. 여기는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다가 군대 해산된 다음에, 군인 복장.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은 중2 정도밖에 안 되죠. 다 이렇게 보면은 수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농민들 수염이 늦게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죠. 그리고 이 사진 너무나 유명한 사진인데, 혹시 여기에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우리는 의병 아무개다.
이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 의병 아무개 얘기. 우리는 이름 아무개서 여기 어디지? 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살겠지만 다행히 조선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구해준다면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의병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우리가 의병 이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유명한 사진은 이 사람들 몰라요. 그 사진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다 죽죠.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보면 애기씨 한 사람 살아남고 다 죽잖아요. 우리가 아는 모든 등장인물. 우리가 독립유공자를 15,000명, 13,000명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서 많이 늘렸어요. 1,500명 이상 늘렸을 겁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걸 이제 추산하기가 어렵죠.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몇 명일까? 적어도 의병 하다가 죽은 사람들, 독립군 하다가 죽은 사람들, 또 일제 독립군 마을 토벌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 뭐 관동대진 때 학살당한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합치면은 한 15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놀라운 거는요, 독립운동 하다 사형당한 사람의 통계가 없어요. 있잖아, 하반기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만들면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그 통계를 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독립운동 부분은, 또 그냥 어림짐작으로만 집어넣는데, 몇 해 전에 학자들끼리 모여갖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쯤 될까? 한 15만은 좋게 되지 않을까? 의병 몇만, 동학농민군을 넣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동학농민군을 넣으면 훨씬 많고요. 동학농민군이 꼭 일본 놈들한테만 죽은 건 아니니까, 어떻게 집어넣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보통 15만 정도, 그래, 15만이면은 그렇게 과장된 숫자 아닐까요? 훨씬 더 되면 더 됐지, 덜 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고서에도 15만으로 잡았는데, 일본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으면은 독립유공자 자격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몰라요? 우리가 이 의병들 이름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가령 내 나이쯤 돼서 의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의병장이다, 무슨 의병이 선생님으로 모셨다. 또 이렇게 한 60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데 재료가 많다 보니까 아무가 해서 이러면 하면 그 행적치료에서 유공자가 됐겠죠. 그런데 진짜 총 들고 칼 들고 들판을 누비면서 싸우다가 어느 들판에서인지 모르게 비명에 돌아가신 분들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한 명도 유공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낸 게 의병 아무개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땐 좀 어색했지만 저게 작가의 의도구나.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는데 부를 이름이 없구나. 그래서 아무개가 됐습니다. 여기 이 대목은 이건 나중에 광주 얘기하다가 이 김의성 씨는 요새 너무 스트레이트에서는 너무 좋은 얘기하고 영화에서는 모든 영화에서 이제 최고의 악역은 도맡아서 암살에서도 나쁜 놈. 여기저기서 다 나쁜 놈으로 도맡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완용과 송병준을 합친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가장 야비한 친일파다. 이완용이는 우아한 친일파예요. 야비한 친일파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통역관으로 출발을 했죠. 그랬더니, 조선이 너희들 구하러 올 것 같으니 했더니, 쌍꺼풀이 못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운단 말이야. 그리 좋고 들랑 너 놈들이나 실컷해라 조선이. 미스터 선샤인의 어법이죠. 도치법. 합시다 러브. 도치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택이란 배우의 재발견이었죠. 1987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그 데뷔작은 아가씨. 굉장히 좀 야한 영화로 나왔는데 아가씨하고 애기씨는 한 글자 차이인데 말이죠. 그렇게 달라. 네, 너무 달랐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곱디 고운 그 애기씨. 남성 중심적인 언어지만 이 고운 여성이면 꽃으로 살아야지 않겠어 했더니 자기 꽃으로 살고 있대요. 근데 꽃은 꽃인데
불꽃이라는 거죠. 환하게 뜨거웠다 지냐고. 불꽃으로. 그래서 이게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어. 지붕 위를 붕붕 날아다녀요. 겁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잖아. 죽는 것 두렵다. 요 화면에는 빠져 있지만 또 그 앞에 대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 할아버지가 이 애기씨를 명사수로 만들었죠. 자기 몸 하나는 지키도록. 그렇게 됐지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애기씨가 곱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불꽃을 선택했어. 그럼 할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가. 아무개. 이 철학적인 명대사도 있어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기사도 났죠. 우리나라에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가장 아플까? 민간인 학살은 민간인 학살대로, 고문은 고문대로, 형제복종 거기에 애들 당한 거는 정말 나처럼 맨날 그런 얘기만 듣던 사람도 견디고 들을 수가 없는 얘기들.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심장이 특견 나가본 사람 앞에서 아프다는 소리 좀 말아야지. 그건 부끄러움의 문제거든. 제가 전두환이가 망언을 했을 때, 우리도 피해자 했을 때 저 얘기를 썼습니다. 드라마, 지가 어떻게, 진짜 광주의 진짜 피해자들 앞에서 자기가 피해자는 얘기를 하냐. 우리 드라마에 보면 참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와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건 우리 평화박물관 만들면서 그 어떤 고통의 연대,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이 손을 잡아야 한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그 고통의 연대라는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 대사가 정말 가슴에 확 와닿았었죠. 그리고 이 대사는요, 역사학자로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의병의 한계를 얘기할 때, 의병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유진 초이가 아가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애기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끝에, 장렬하게 죽어요. 그런데, 애기씨를 위해서 죽은 거지, 조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선, 이건 나의 러브 스토리지, 내가 조선을 구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조선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비의 자식, 괴청의 자식한테 조선이 뭐냐 이거야. 귀하가 그렇게, 여기서는 또 애기씨한테 귀하라고 거리감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에 누가 사는 거예요? 패청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의병의 한계를 지적할 때, 의병이 참 그렇게 싸운 거는 좋으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부족했다. 망해가는 나라를 지탱해 보려고 그렇게 목숨 바치고, 참, 의병이요. 짠해요. 내가 김일성 갖고 박수를 땄는데, 김일성 항일발치선을 볼 때하고, 의병을 볼 때하고, 솔직히 의병이 더 짠하고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항일발치선들은, 나는 비록 죽더라도 내 동지들이 해방된 조국을 볼 것이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갖고 싸웠어요. 그런데 의병은 그게 없었잖아요. 이기는 싸움, 진 싸움인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한 거잖아요. 그게 정말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진초이가 참 이명환 씨가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작가가 대본을 잘 써줬지만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해요. 의병의 한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한 15분, 20분. 의병은 뭐 이렇게, 열심히, 망해가는 나라, 망하는 문명을 붙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없었다. 예컨대, 유학자가 전략 전술을 잘 알겠어요. 군대 이동,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거 판단을 잘해서 하는 거는 사냥꾼, 포수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야. 무기의 성능, 총거리. 그런데 그거를 그런 평민으로나 신분이 미천한 사람을 대장으로 해놓으니까, 그런 법이 어딨냐. 저범은 불경죄다. 곤장을 쳐라.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딱 명쾌하게 하죠. 그리고 이 대목도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어디서 써먹냐면 어저께도 써먹었어요. 광주에서 강연하면서. 바로 도청 옆에서 YMCA에서 했는데 저게 도청에 남았던 양반들이 저 심정으로 남았다. 아니 그 사람들이 전두환이가 탱크 몰고 들어오는데 2차 대전 때 쓰는 M1이나 칼빈 갖고 도청을 지킬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왜 승패는 이미 끝났는데 왜 도청에 남았냐. 빼앗길지언정 내줄 수 없으니까. 텅 빈 도청을 내줄 거면은 진작에 내주지. 그럼 지금 그렇게 내줄 거면 지금까지 싸운 건 뭐가 되고 죽은 사람은 뭐가 되냐고. 그걸 지키려고 내줬어. 남은 겁니다. 만약에 도청에 텅 빈 도청을 내준 것 같다면 지금 우리가 5.18을 지금과 같이 마음 아프게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작가가 로맨틱 코미디 쓰던 작가인데 이거 보고 역사문은 처음 쓰는 거였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게 야 역시 짜장면 잘 만드는 사람이 칼국수도 잘 끓이고 스파게티도 잘 만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은 저 애기씨 혼자 살아남아서 저 옛날 태극기 밑에서 아마도 그 드라마에서 뭐 꼭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람들 느끼기에는 신흥무관 학교였겠죠. 거기에 여자교관이 돼서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드라마가 끝났는데, 야, 저 지는 싸움, 질 수밖에 없었던 싸움, 의병을 갖고, 아, 이렇게 또 드라마를 만들 수 있구나. 참,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 강연할 때 좀 잘 써먹어야겠다.